인플레이션 문제도 지금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지점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한,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전문가들이라면 하지만은 왠지 좀 염려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연방준비은행,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제조업 성장지수, 제조업 활동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그 물류가 원가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판매 가격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주문량은 얼마나 밀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이제 매월 점검을 해서 그 트렌드를 지금 쭉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제조업이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몇 개월 안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지표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 바로 고용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그 고용지수가 얼마만큼 또 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매달 필라델피아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지금 8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7월 달에 21.9였던 지수가, 활동지수가 21.9였던 것이 19.4로 떨어졌다. 지금 이제 그 그래프에 보시는 요 상황인 겁니다. 이 제조업 활동지수가 지난 2020년 2월 요때는 푹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3월, 2월, 3월 이때는 봉쇄령이 내리면서 모든 공장이 다 올스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라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활동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그런 그 이번 달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번 달에 지수가 어떠냐, 이제 활동지수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 위에 짙은 색으로, 파란색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future activity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주문 물량이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이 돼서 봉쇄령이 떨어졌던 그 시점에 실제 공장들은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지만 주문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밖으로 외부 활동은 안 하지만 주문은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미래지수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뚝 떨어져 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거에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1.9, 지난달에 21.9였는데 8월 달에는 25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꾸로 예상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19.4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현재 활동 지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활동 지수도 지금 아주 푹푹 떨어지고 있다. 미래 활동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경기 침체 조짐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는 지금 점점점 어두워진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고가 되죠. 이중고. 경기는 어두워지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 올 것인가 과연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델라웨어, 뉴저지 남부,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동부 및 중부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전역에 걸쳐진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은 아니고요. 최악은
슬럼프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아예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냥 쭉 훑어가는 거. 다시 올라올 생각 안 하고. 이게 슬럼프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경제학자들의 예상대로 움직여 주면은 다행인데 경제학자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염려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들은 아직은 세금이 인상되기 전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법인세부터 올라가고 개인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이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들이 전부 다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 현상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세금이 올라가니까 나라에다가 줘야 될 돈들이 많아지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조금씩 말라붙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조업도 영향을 받아서 활동 지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게 되는, 경기가 둔화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같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다행인데, 보통 이제 경기 활동 지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시중에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된다 이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달러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달러화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쪽에, 무역 쪽에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무역 쪽에 적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다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지수입니다. 고용 인원이 늘어나면 그나마 경기가 다시 활발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고용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문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만약에 고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생산하고 싶어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이 얘기가 실제로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로 막 걱정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갑자기 뭐 제2의 봉쇄력이 내려지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백신 의무화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백신을 의무화하던 뭐 마스크를 의무화하던 그래도 일하게 하면 다행인데, 근데 아예 일할 수 없다라고 봉쇄령으로 가게 될까봐 저는 이제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한국도 지금 거의 뭐 봉쇄령 내린 거나 마찬가지고, 저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청정지역,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봉쇄령 내리지 않습니까? 호주 같은 데 보십시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검사받은 전 주민이 100만 명이 넘는데 검사받은 사람은 8,800명. 10,000명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성 반응 보인 사람이 100명인가 나왔고, 한 명이 중환자실로 가는. 그랬는데 그 100만 명 살고 있는 카운티 전체를 전부 다 셧다운하는 일이 벌어졌죠.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어떤 발표를 했냐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지아주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예방 접종률을 높여야 되겠는데, 예방주사 의무화는 도저히 자기가 체면상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못하겠고, 이 공화당 주지사로서 차마 백신 의무화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요, 9월 3일 하루를 모든 조지아 주의 주 정부 근로자들은 쉬어라. 휴가를 줬습니다. 하루 휴가 주면서, 그 휴가 준 목적이 뭐냐? 그날 백신 맞으러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너희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휴가를 주겠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맞아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하필이면 9월 3일이냐?
9월 첫 주 월요일이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이죠. 노동절 연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노동절 연휴를 하루 더 늘려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들 입장에서야 뭐 노는 날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좋겠죠. 주정부 근로자들은 참 좋겠습니다. 민간 사업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시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반 업소, 뭐 식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뭐 여러 업소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주정부에서 그렇게라도 접종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참 가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식의 궁여지책을 내서라도 뭔가 움직여야 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마지못해서 결국에는 셧다운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드는 게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콘서트들이 지금 취소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집회들이 지금 뭐 행사 계획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취소되고 있는 LA 같은 경우에도 뭐 코리안 페스티벌 취소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다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방향이 다시 봉쇄령을 내리는 쪽으로 전부 다 재택근무해라, 뭐 집에 있어라 이런 식의 명령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조업 지수는 활동 지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또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이 적어지게 되고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연결된. 왜냐면 공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산이 덜 되니까 공급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결국에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이 떨어지는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상상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고 알뜰한 재테크를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는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도 중순 지났는데요. 지금 원래 플루 시즌이 10월, 11월이 가장 10월,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플루 시즌이 맹렬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플루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더 힘겨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